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권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특히 이 한국 학생들 약대입니다. 미국은 약대 과정을 마치면 약사가 되려면 그냥 4년 졸업하고 6년 졸업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박사가 되죠. PharmD, Doctor of Pharmacy, 약학 박사. 그래서 모든 전공을 통틀어서 가장 쉽게 단기간에 박사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약학 박사입니다. 그럼 약학 박사가 돼서 약사가 됐을 때 좋은 점, 그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공부가 짧다. 그냥 의사가 되는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스페셜티까지 해야 되니까 최소한 14년, 그리고 길면 17년, 18년까지도 걸리죠. 의사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년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4년 또 의과대학을 나와야죠. 그리고 보통 4년 정도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끝나면 3년에서 4년 정도 스페셜티를 하죠. 근데 만약에 더블 메이저 스페셜티라면 6년까지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가 되면 보통 40 가까이 돼야 겨우 돈 버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닥터 파머시, PharmD라고 그러죠. PharmD는 보통 7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 약대가 14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이 다 PharmD를 수여하는 학교들이죠. 7개만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그 닥터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교고, 그리고 144개 학교 전부가 PharmD,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대부분이 BS, 그 다음에 PharmD 과정을 조인트로 운영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7년, 좀 오래 걸려도 8년이면 다 끝나죠. 실습이 있다 그래도.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또 6년 만에 끝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빨리 끝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의사들이 나이 40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이 약사들은 25에 벌써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빨라야 35이죠. 35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물론 의사 페이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약사들은 이미 한 10년 동안 돈을 많이 저축했죠. 그리고 약사들이 평균적으로 의사들보다 그 칼리지 론, 학자금 융자도 훨씬 적죠. 그래서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더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공부하는 기간이 짧다. 7년, 길어야 8년밖에 안 된다. 그것입니다. 약사의 두 번째 장점은 그 보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그리가 닥터니까 거기에 맞는 그 보수를 받게 되지만 2020년 현재 약사의 평균 연봉은 13만 5,840불. 이게 중간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일반적인 의사들은 12만 7,995불, 13만 불 가까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14만 4,678불, 약 14만 4,500불, 요 사이를 받는 게 보통 일반적인 약사의 월급입니다. 물론 경험이 쌓이면 조금 더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선생을 하면서 애들 과외도 시키고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을 한 30명 정도 약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여학생은 아주 그냥 좀 열심히고 적극적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졸업을 하고 첫 해에 15만 불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약사는 보통 3일 반을 일하죠. 12시간씩 교대로. 그래서 라이레이드 이런 그냥 대형 약국에 취직을 했는데 오버타임을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아주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15만 불 이상을 벌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사는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달린 거지, 그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간값 13만 5천 불은 물론 의사들보다는 못하죠. 의사는 한 뭐 20만 불 되니까. 그렇지만 다른 전공, 모든 전공은 어떤 전공보다 다 이길 수 있는 높은 그 월급 금액입니다. 뭐 엔지니어가 보통 한 10만 불 받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과 쪽 사람들도 경력이 한 10년 지난 다음에 10만 불 정도 연봉 받으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1억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럼 six figure 그렇게 얘기하죠. 6자리 숫자. 그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을 받으려면 보통 한 20년을 일해야 겨우 받는 거죠. 근데 뭐 중간값이 이 정도라 그러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뭐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참 높은 편이죠, 약사는. 그리고 또 뭐 약사가 보수가 높은 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의 마진이 보장이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약사한테 충분히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높다. 그게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는 요걸 먼저 보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미국의 그 약학대학 대학원들 포함해서 그 탑50 랭킹 1등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캠퍼스, 2등은 University of Minnesota, 3등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4등은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5등은 University of Texas, Austin, 6등은 Ohio State University, 흔히 OSU라 그러죠.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7등은 University of Kentucky, 9등은 Purdue, 10등은 University of Florida, 그 다음에 University of Maryland, Pittsburgh, Southern California, USC죠.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isconsin, University of Arizona, Iowa, 그 다음에 Tennessee, 유타, 이런 순서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다른 전공을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될 그런 대학들 이름이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약대는 아이비리그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약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대는 가지고 있죠. 그럼 의대에서 약학을 가리키는 교수는 누구냐? 지금 본 이 리스트에 나오는 학교의 졸업생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약대는 미국에서 진학이 굉장히 쉬운 편이죠. 공부를 아주 썩 잘하지 않은 학생들, 그냥 중상 정도 하는 학생들이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병원도 1년에 뭐 15,000명에 가깝게 되니까 충분히 그냥 SAT 한 1200점 정도 맞는 수준의 학생들이면 약대는 미국에서는 충분히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는 뭐 무슨 전공이 됐든 어렵죠. 그렇지만 입학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의대를 가는 것 같이 무식하게 힘들지 않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 약대의 장점은 입학이 쉽다. 그것입니다. 이게 그 전형적인 미국의 대형 약국, 파마시스토 혹은 드럭스토어의 모습입니다. 뒤에 보이는 사람이 약사고 앞에 보이는 사람은 이제 약사 보조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약사 보조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약사한테 얘기를 하면 약사가 이제 뭐 약을 그 보조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소리죠. 그래서 약사가 되는 네 번째 장점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로가 참 다양하다.
우리가 약사 그러면 흔히 약국에서 가운 입고 서서 약 파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약사죠. 그런데 그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길이 넓습니다. 약사는. 제가 아는 분들, 제 친척들 중에 한 분이 약사셨는데 그 한국의 그 당시만 해도 제일 큰 제약회사인 그 유한양행 거기 부사장까지 지내셨죠. 그분은 한 번도 약사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약사는 마지막에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사회봉사 겸해서 몇 년 하시긴 하셨죠. 근데 미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그 제약회사들이,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많습니까? 그럼 그 제약회사의 사장은 누굴까요? 그 제약회사의 부사장은 누굴까요? 그 제약회사들의 연구실장은 누굴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약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 제가 한 30명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저 학생들에게는 뭐 자기가 원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꾸리고 네가 아주 그 좋은 스케줄을 네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좀 챌린지한 여학생이나 혹은 좀 챌린지한 남학생들한테는 아, 니네 그 MBA 프로그램을 가라.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그 MBA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포지션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뭐 물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세일즈 디파먼트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약사가 해가지고 약국에서 일하는 대신에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조금만 자기가 더 노력해서 MBA 그 디그리만 받으면 매니지먼트 포지션으로 넘어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수가 된다거나 또 뭐 아니면 또 자기 자영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물론 연구직도 뭐 지금 코비드 19이 나온 다음에 그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대형 제약회사들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부분은 의사가 아니라 약사입니다. 그래서 약사는 참 나갈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21세기에 갑자기 약대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오버 프로덕션 된다 이런 염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약대가 너무 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모자라서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죠. 인도나 필리핀에서 약사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왜? 사람들이 자꾸 늙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점점 더 많이 늙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약사도 필요하고, 점점 더 많은 그 의료계통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그거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소득은 높고, 사람은 모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약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의대에 비해서 그 학교를 만드는 돈이 좀 덜 들죠. 그러니까 각 학교들이 그 경쟁적으로 약을 만드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약대가 144개입니다. 하나는 아직 오픈을 안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60개 정도가 최근에 21세기 이후에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주들은 대부분 약대라 그래봐야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정도 있고 뭐 많아야 세 개.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미국의 약대가 적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 있는 주는 그나마 그 주에서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약대가 많은 게 뉴욕이죠. 뉴욕 같은 경우엔 가장 많은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주에 속해서 한 10개 정도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는 직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래에도 약사의 장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사는 항상 부족한 직종이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죠. 여기 보면 그 최근까지도 뉴저지만 해도 약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페어리 디킨스에 2010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미시시피에도 뭐 최근에 하나 생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미국의 약대가 급증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졸업생들이 항상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이 그래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포브스 매거진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용하는, 존경하는 직업과 가장 덜 신용하는 직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용하는 그 존경하는 직업에 그 1위에 오른 거는 널스입니다. 뭐 백의의 천사, 말 그대로 백의의 천사죠. 널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닥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마시스트입니다. 3등, 전체 3등. 보면은 사실은 닥터는 67%가 그 사람들을 참 믿을만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8%는 그 사람들 도둑놈이야, 도둑 이런 식으로 돈만 알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긍정평가는 59%였습니다. 반해서 그 약사는 66%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5%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1%의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널스에 의해서 그 존경받는 직업,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그 평가를 받는 직업 2등에 올라 있는 겁니다. 약사들이. 그래서 약사들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보링한 직업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 이미지가 약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뭐 맨날 똑같은 환자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요새는 스페셜티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 보는 환자만 계속 보죠. 뭐 치질 전문 의사다 그러면 치질만 보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나 뭐 하는 일은 보링하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하이스쿨 티처니 뭐 폴리스 오피서니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 평가는 뭐 의사, 약사, 간호사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의원 최악이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세일즈 펄슨 이건 완전 사기꾼급이죠. 이쪽은. 그다음에 비즈니스 에기제큐티브 그러니까 대기업 경영진 뭐 혹은 이사나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죠. 평가가 안 좋죠. 심지어는 그 변호사들도 마이너스죠. 저것들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죠. 그 부동산 업자들보다도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남한테 존경을 받고 산다는 거. 남이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세상을 살면서 좋은 요소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로 이 약사가 돼서 좋은 점, 그 다섯 번째로 그 남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약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이유,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섯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동영상이 매일 너무 길다, 뭐 한꺼번에 보기에는 지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가지 이유는 파트 2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약사나 의사나 뭐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긴 하고 대학 전공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첫 번째,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 과학을 소질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비교적 단순하게 공부하는 영역에 속하는 약학을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또한 그저 돈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각자의 인생이 갖고 있는 무게가 너무 크다는 면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약사가 돼서 여러 가지 장점에 비해서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돈 많이 번데 이렇게 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분야가 적성에 맞느냐,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죠. 아니면 연구소에서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자기 혼자 쓸쓸하게 혹은 외롭게 연구에 몰두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1부를 마치고 2부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